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저의 이제 업라인이신 김경주 사장님 그룹에 이렇게 초대받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큰 영광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얘기를 조금 나눠드리고 뉴스키니라는 이 사업을 사실은 이 시간 안에 다 나눌 수 있다라고 전혀 저는 생각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오늘 제 세미나를 짧은 스토리를 통해서 뉴스킨이 뭐지?라는 이런 궁금증, 호기심만 생겨도 저는 충분히 가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으니까 화면 공유부터 하고 시작을 바로 하도록 할게요. 자, 화면 공유가 됐나요?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지방의 김해라는 곳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런 뉴스킨이라는 비즈니스 때문에 감사하게도 전국에 많은 파트너들과 소통하다 보니 사실은 전국을 누비면서 디지털 노마드의 또 삶을 또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목을 마일러 마일 라이프 그리고 뉴스킨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짧게 제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최근에 들어 가장 좋아하는 사진입니다. 저는 35살에 뉴스킨을 시작을 했고 그때 두 아이의 엄마였고 지금은 뉴스킨 사업을 이제 7년 좀 넘게 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8년째 뉴스키너가 되었습니다. 뉴스킨은 아주 쬐끔 아는 것 같아요. 더 사실 뉴스킨 알면 알수록 너무 위대한 것 같아서 매일 새로운 마음이거든요. 제가 사실은 이제 제 삶을 너무 사랑하고 또 제가 사랑하는 것들이 너무 소중해서 사실 제 도구를 저는 바꿨거든요. 제 삶이 제 사랑하는 것들이 통째로 완벽의 상태에 이르는 것들을 저는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뉴스킨을 통해서 지금은 일과 노는 것과 뭐 이러한 것들이 경계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저 옆에는 이제 저희 신랑이고 저희는 부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할 일이 없어서 부부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진짜 이 일의 가치를 저희는 봤어요. 그래서 저희는 함께 이 일을 하기로 선택했고 결단을 했고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사진을 왜 좋아하냐면 여기 뒤에가 다들 부산 되게 아름다운 도시잖아요. 여기 저도 이제 집에서 30분 거리에 있거든요. 저희 집에서. 광안대교가 뒤에 보이잖아요. 여기에 요트를 타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지금 삶을 살고 있습니다. 행복 지수가 1000% 찼어요. 지금 행복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바쁘지 않고 사실 소득은 굉장히 커졌고 조직은 확장되었고 정말 멋진 사람들이 저희 팀에 합류하게 되었고 코로나가 준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그때가 아마 지금 이제 또 서울이 조금 또 이렇게 4단계인가 뭐 이렇게 좀 심각해졌더라고요. 곧 잡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진은 그 요티에서 저희 팀원들 20명만 이렇게 그때 뉴 EVP였나 이렇게 한 20명 한정으로 모일 수 있는 때가 있었어요 작년에. 그때 인정식을 할 수 없어가지고 함께 파티를 했던 20명만 딱 모아서 요트 위에서 했는데 저는 42살의 애기 엄마잖아요. 저희 신랑은 44살의 아저씨예요, 아저씨.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 저희가 어렸을 때 상상하던 그 모든 것들을 저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 제가 만약에 뉴스킨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면 저는 아마 지금 아이 이제 중학교 1학년 된 아이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공부에 엄청나게 아이를 힘들게 하고 있는 엄마가 아닐까 극성 엄마였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제 일에 있어서 굉장히 시간 거지였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열심히 또 제 일을 하고 있으면서 폭삭 늙었을 것 같은 생각. 저렇게 드레스를 입고 평일 낮에 파티를 즐기는 요트 위에서 그러한 삶은 감히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저희 어렸을 때는 모두가 다 이러한 삶을 살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한치 의심도 하지
섰던 것 같아요.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여자들은 대다수 공주놀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주처럼 사는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꿈은 진짜 잠잘 때만 꾸는 게 꿈이라고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 시작했던 때가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꿈을 내려놓는 것만으로 제 주변의 모든 것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저희 아이들의 미래까지도 완벽하게 내려놓는 것들이란 걸 제가 알게 되었거든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뉴스킨을 했었는지 얘기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피아노 학원을 오랫동안 운영을 했어요. 저는 어렸을 때 피아노를 쳤던 거는 그냥 피아노를 우연히 시작을 했는데 잘 친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어렸을 때 그냥 꿈을 적는데 피아니스트였어요. 저는 한 번도 그 꿈이 바뀐 적이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딸 둘이가 매일 엄마는 한 번도 꿈이 바뀐 적이 없어? 하니까 사실 본 게 없어가지고 저는 피아니스트가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어요. 취학 전에 학교 들어가기 전에 피아노를 시작을 했었고 제가 봤던 피아노 치는 여자들은요 저렇게 그림같이 예쁜 그랜드 피아노에 앉아서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의 갈채를 받으면서 무대에서 주인공으로 사는 게 정말 제가 원하던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그 꿈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왜 엄청난 거인으로 성장하게 되거든요. 이유는 저한테 결핍이 찾아와요. 저한테는 어쩌면 그것들이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오로지 시집을 잘 가서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희 집에 IMF가 옵니다. 모두가 다 당했죠. 지금 이제 코로나와 같은 이제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코로나와 같은 위기였던 것 같아요. 저희 집에는 IMF가 굉장히 집을 힘들게 했었고 그것은 부모님의 경제가 힘들어진 게 아니었고 저희 딸들, 저희 부모님의 자녀들인 저가 그 꿈을 통째로 바꿔내야만 했던 더 이상 꿈꾸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꿈의 제 후원자가 되기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0살 1월 달에 대학교 통지서를 받자마자 저는 바로 생업 전선에 뛰어듭니다. 바로 그 통지서를 들고 문어발 아시죠? 그 문어발을 벽에 붙이면서 피아노 가외 레슨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들의 10배의 수입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 친구들은 이제 커피숍 뭐 이런 데 서빙을 한다든지 뭐 그러한 일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의 대학생들이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알바들 그러면 시급 그때 당시에는 1,500원 뭐 이랬거든요. 저는 시급이 2만 원인 거예요. 이게 개인 레슨을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10배를 벌 수 있구나. 그러면서 나는 시간당 가장 높은 페이를 갖는 게 제가 부자가 되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살았었고 그리고 제 꿈은 원래 이렇게 피아노 치는 일이었잖아요. 대학교를 졸업하는 그 시점에 시간당 페이를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니까 1대1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1대 100이면 좋겠다. 아니면 1대 300이면 더 좋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피아노 학원을 오픈을 합니다. 사실 제 꿈이 전혀 아니었어요. 저는 오로지 제 시간당 페이를 높이는데 모든 게 초점이 맞춰져 있던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원치 않았지만 피아노 학원을 사실 오픈을 했어요. 그리고 그 꿈에 충실했습니다. 가장 큰 피아노 학원을 하겠다라고 다짐했었고 기도했었고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2년 안에 이루게 되거든요. 24살짜리가 학원을 차려서 26살에 300명의 원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 꿈의 후원자가 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제 꿈을 제가 돕기를 시작합니다. 저는 원래 피아니스트가 꿈이었고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해서 학원 시스템을 돌리면서 저는 공부를 계속해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학생들을 한 8년 정도 가르치다가 그 시점에 누스키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시간당 페이를 가장 높은 몸값의 여자로 만들어냅니다. 교수님들이 시간당 페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받고 있던 시간당 원래 개인 레슨의 시간당 페이의 10배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걸 제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 꿈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했었고 하루에 대학에서 수업을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수업이 꽉 차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 학생들이 아침 9시 수업이 3시, 2시까지 풀로 있었고요.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만학도들을 가르치는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오후 4시가 되면 입시생들을 또 가르쳐요. 왜냐하면 입시생들이 일반 학생들이 10배의 수입을 받거든요. 그래서 11시까지 그 삶을 제가 11년을 지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몸이 아프기 시작했고 저는 알게 되었어요. 제가 뼈를 갈아서 돈을 받고 있구나. 언제까지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실제로 두 아이를 둔 나는 아이를 가졌다는 것조차 사실 대학에 감추거든요. 저는 아이를 낳고도 학교에 알리지 않았어요. 그게 가능했던 건 제가 좀 날씬했거든요. 그래서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고 학과장님과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 학기 동안. 아이를 놓고 난 뒤에 수업이 더 많아져서 제가 수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저는 사실 아이를 낳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미성년자가 아이를 낳은 것도 아니고 이게 감출 일도 아닌데 그만큼 잔인해요. 바깥에서 제자리를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너무나도 피나는 노력을 했었고 사실은 친구들의 연봉을 10배로 받는 여자가 되었었는데 저는 가장 인정받을 때 10년 차에 가장 몸값이 높을 때 가장 저를 많이 찾아줄 때 전 누스킨을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바로 이 일을 이해하는 순간 전업을 했고요. 저는 제 일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고 전업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요. 이거였어요. 제 누스킨이 아니었다면 사실은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100세 넘게까지 산다라는 걸 모르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지만 단 한 번도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쩌면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머리를 땅속에 묻어두고 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알고 싶지 않아, 보고 싶지 않아, 현실을 직시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불편하게 제가 뉴스킨을 만났던 때 얼굴에 감사하게 여드름이 가득 이렇게 덮고 있었어요. 한 15년 차 여드름쟁이. 답이 없는 평생 너는 여드름 달고 살 거야 뭐 이렇게 의사 선생님께서 불치병입니다. 평생 관리합시다. 성인 여드름은 나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면서 온 얼굴에는 화상 자국 이제 레이저 화상 자국부터 막 이렇게 얼룩이 져 있고 홈은 다 패여 있고 모공은 늘어나고 얼굴은 이렇게 패이고 뭐 이러한 상태 여드름은 꽉 차 있고 그러니까 제가 모든 사람들의 표적이죠. 어떤 사람들이 화장품에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들의 표적이었던 거죠. 저는 정말 귀가 두꺼운 사람인데 왜냐하면 어렸을 때 사실은 친구들보다 돈을 많이 벌고 제자리에서 제 일을 잘하던 사람이다 보니까 사실은 남의 얘기에 귀를 들을 수 있는 사실은 귀가 없던 굉장히 교만했던 여자였어요. 그렇지만 유일하게 제가 귀가 얇았던 곳은 피부였습니다. 완전 팔랑귀였어요. 그러니까 좋다고 하면 다 해보는 거예요. 저를 살려줄 수만 있다면 다 해보겠다 막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안 되면 대체의학이라는 것도 있을 거야. 막 이러고 있을 때 뉴스킨을 만났는데 이 귀가 이렇게 두꺼웠던 저는 기회에 대해서 귀가 두꺼웠던 저는 드라마틱하게 운명처럼 뉴스킨으로 한 달 만에 15년쟁이 여드름이 나와버려요. 한 달 만에. 그것은 사실 가능합니다. 찔끔찔끔 쓰면 안 낫거든요. 엄청나게 저는 그냥 바깥에서 여드름 치료 받는 것보다 한 10분의 1 가격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라는 대로 했는데 진짜 한 달 만에 드라마틱하게 제 얼굴에 임상이 납니다. 그리고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찾아가지 않았어요. 꿀팁이거든요. 저는 찾아가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제 임상을 통해서 얼굴에 뭐 했어요?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진짜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 다 물어보기 시작해요. 제가 관계가 넓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하루에 13시간, 16시간을 일하는 사람 치고 주변에 친구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이후로 친구와 함께 마음 편하게 커피 한 잔 마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일과 관련되지 않으면요, 시간을 단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람이 없었어요. 명단도 없었고. 그렇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뛰어난 이 제품력으로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을 저에게 제품을 전달하신 분들에게 다 연결을 시켜드려요. 그랬는데 저한테 뉴스킨에서 이게 커미션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돈이지? 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은 굉장히 저한테는 바깥에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수입에 비하면 사실 굉장히 작은 돈이어서 그 돈이 저를 움직였던 건 아닌데 이게 정확하고 사실 제가 생각했던 그러한 일이 아니고 어쩌면은 내가 오해를 하고 있던 일일 수도 있겠다. 굉장히 합리적인 돈이 들어온다라고 이해를 했었고 그런데 저는 이 일을 알아보려고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저한테 이 일을 전달하신 분이 저한테 돈을 그렇게 받아먹고 단 한 번도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저에게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면 되느냐 하니까 저는 20분의 시간을 낼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딱 한 번이면 된다. 다시는 저를 초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주 작은 모임의 소규모 모임 6, 7명 정도 모이는 곳에 저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시간을 재워가면서 20분 동안 얘기를 듣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얘기들을 통해서 이걸 알게 된 거죠. 저희는 빨간 날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수입이 멈춘다라는 거예요. 맞죠? 알고 있지만 이건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이건 답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내가 30살이야. 그러면은 60세까지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60살부터 만약에 90에 죽는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은 100세 이상의 삶이 되어 있지만 30살 동안 30살부터 지금 30세부터 60세까지 얼마를 모으면 60부터 90이 안전하게 영위가 될까? 사람들에게 많이 물어봤거든요. 부부가 만약에 안전하게 이제 60세부터 들어오는 소득이 안전한 소득이 얼마가 있으면 생계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가장 많이 대답하는 게 300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간단하네요. 지금 30살이니까 60살이 될 때까지 이번 달부터 한 달도 쉬지 말고 300만 원씩 모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45세를 만났을 때는 간단합니다. 지금부터 이번 달부터 단 한 달도 쉬지 말고 600만 원씩을 모으면 됩니다. 이해가 되나요? 우리가 만약에 100세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90에 끝나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지금의 내가 30살이라면 300만 원씩 모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했던 게 하나 있어요. 물가 상승률이라는 거죠. 저는 여기서 대안이 너무나도 필요했었어요. 실제로 저는 30년 전에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회수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토큰 아시나요 혹시? 오라이 하는 언니 탈 때 저는 회수권 시대인데 회수권이 120원 했었어요. 근데 지금 얼마 하나요 차비가? 정확하게 30년이 지난 지금 1,200원 하지 않나요? 10배 물가 상승률이 왔습니다. 짜장면이 제가 가장 기억하는 가장 저가일 때가 500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짜장면 값 얼마 하나요? 저 최근에 먹었던 짜장면 값은 7,000원 하던데요. 다 틀리겠지만 어쨌든 10배의 물가는 분명히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0년 뒤에 지금이 30세라면 60세에 맞이하는 나의 노후 소득은 얼마가 되어야 되는 거죠? 300이면 충분할까요? 300이면 가능한 걸까요? 가능하지 않죠. 사실은 모두가 다 60 이후에 노후에 들어오는 안전한 권리소득이라고 하는 월세소득과 같은 연금소득이라는 게 필요로 하고 그 소득이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고 300만 원이 훌쩍 넘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지금 넣는 만약에 연금이 있다면 그게 복리로 10배, 100배가 넘어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한 대안들을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95% 이상의 사람들은 그러한 대안책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든요.
저는 완벽하게 이것들을 깨닫게 돼요. 내가 잠자는 순간 소득이 멈춘다라는 걸 알았거든요. 10시간 이상을 일을 하면서 친구들의 연봉을 10배로 벌었지만 제가 잠자는 시간에는 단 한 푼도 주어주지 않는다라는 걸 알았고, 딸 둘이 낳았던 늙은 여자는 별로 바깥 세상에서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저는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단 한순간도 아파서는 안 된다라는 걸 깨달았고, 길 가다가 작은 사고도 당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인 거죠. 이게 노동소득이라는 건데, 노동이 멈추는 순간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일만 할 수 있으면 사실은 대안책을 찾지 않고 귀를 막고 눈을 막고 그냥 살아도 되는데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를 플랜 B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뉴스킨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했던 인생은 금요일 밤에 시작해서 월요일에 끝나는 건 아니었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우리는 사실은 이러한 자유를 사기 위해서 자유를 팔고 있을지도 몰라요. 팔팔한 우리의 젊은 시간을 팔아서, 만약 금방 얘기했던 시들시들한 시간을 살 수만 있다면 다행이나 우리가 지금 10년을 일을 했고 20년을 일을 해봤고 어쩌면 30년의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가난할까요? 전혀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내 도구의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평범을 선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뉴스킨 하기 때문에 굉장히 특별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처음에 뉴스킨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저는 뉴스킨에서 성공하시고 돈을 벌어내시는 분들은 머리에 뿔이 달린 줄 알았거든요. 일반인들은 아닌 줄 알았어요. 굉장한 능력자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억만장자가 되고 싶어서 뉴스킨을 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제 모습을 보니 절대 그건 아니었거든요. 저는 20대들을 최근에 진짜 많이 만났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살고 싶니? 라고 물으니 평범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평범이 뭐니? 라고 물으니까 어떤 친구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일주일에 한 번 맛있는 것을 실컷 먹는 게 평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뉴스킨 필요 없거든요. 어떡하지? 라는 이제 고민이 빠졌어요. 그런데 30대의 초반에 신혼부부를 만났는데 그 남편에게 질문을 했어요. 어떠한 삶을 살고 싶어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 평범이 뭐예요? 물으니까 와이프와 사랑하는 아내와 저녁을 함께 하고 싶어요.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닥 뉴스킨이 필요하지 않을 수는 있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35살에 저는 왜 이 일을 했을까? 저는 정말 평범한 엄마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꿈을 한 개 짓고 싶지 않았고 우리 아이들에게 너가 잘하는 것들을 당연히 해낼 수 있는 엄마의 딸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저는 그렇지 못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경제 사정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되게 특별해서 뉴스킨을 한 건가요?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다 어쩌면 우리는 평범을 선택을 했던 거죠. 저는 40이 되었고 40이 넘었더니 저희 부모님이 어느새 늙으셨더라고요. 저는 저희 사랑하는,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저희 부모님의 노후를 곤란하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러한 평범한 딸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20대라고 해서 맛있는 것을 실컷 먹을 수 있다고 해서 35이 오지 않는 건 아니죠. 40이 오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끝없이 평범을 선택할 수는 있는 걸까요? 사실은 그것들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게 진지하게 질문을 해야 될 때라는 거죠. 저는 매 순간 어떠한 상황에서도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건 분명 위대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히 불행한 속에서도 그것은 굉장한 위대한 선택입니다. 행복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하지만 애초에 행복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는 피아노를 전공했었고 제 주변에는 제가 피아노를 배웠던
교수님들이 우리나라에 내놓으라는 알만한 분들의 자제분들이었어요. 그 시절에 미국을 유학을 하고 프랑스를 유학을 하고 그랬던 분들은 굉장한 시작 출발선이 다르신 분들, 10번을 망해도 괜찮은 분들인 거예요. 저희 엄마와 비슷한 동갑내기의 교수님을 보는 순간 전 충격에 빠졌거든요. 되게 곤란하지 않았겠다. 꿈이 있는데 돈 때문에 그 꿈을 접진 않았겠다. 저는 선택의 폭이 넓다는 건 분명 더 잦은 행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평범을 끊임없이 선택할 수 있는 부모이길 바라는 마음에 뉴스킨을 알아봐도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 스토리를 통해서 나는 평생 일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어떠한 것들을 지키고 싶었던 걸까?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뭘까? 그리고 그 열심히는 정말 답이 되는 걸까? 대안이 되는 걸까? 이것들에 대한 질문을 오늘 가져가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대가 변할 때는 부가 이동하는데 지금은 완벽한 부가 이동하는 때예요. 뉴스킨은 작년에 이마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엄청난 성장을 했죠. 여기에서 이거는 그냥 알아보려고 하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뉴욕 증시 자료인데 옆에는 제 소득 책에 제 소득 그래프예요.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뉴스킨은 완벽하게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저 같은 사람과 마케팅을 하는 저 같은 사람과 뉴스킨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뉴스킨이 성장한다라는 것은 제 소득도 함께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득 또한 노동소득이 아니고 활동소득이 아닌 비활동소득으로 들어오는 권리소득이라는 거죠. 완벽하게 저희는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얘기들을 사실 물통과 파이프라인의 얘기만 가지고도 사실 1시간의 세미나가 필요해요. 제가 오늘은 조금만 언급을 하고 넘어갈 테니까 혹시나 오늘 초대되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초대하신 분들과 그 업라인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뉴스킨의 체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뉴스킨의 가치를 안다면 그것은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모르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를 알아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파이프라인을 갖췄기 때문에 저는 작년 코로나 시기에 지금 또 역시 마찬가지로 소득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은 완벽한 파이프를 저희 집에 깔았다라는 거예요. 수도꼭지만 틀면은 집에서 칼칼칼 쏟아지는 파이프라인에서 들어오는 소득을 저는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속이 된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고 어쩌면 별로 의미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100세 넘게 살 건데 우리 아이가 내가 120세가 되면 우리 아이 90살이거든요. 뭐 의미 있습니까? 별 의미 없죠?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은 분명한 나의 자산이라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 사실은 한 것에 100배, 1000배, 만배의 사실은 권리소득이 주어지는 레버리지 소득이 존재하는데 그 또한 상속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저희 아이에게 할 도리는 다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 뉴스킨을 통해서 아이에게 큰 자산을 적어도 곤란하진 않겠다. 돈 때문에 내 사랑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려놓을 일은 없겠다. 그러한 것들을 엄마가 할 도리는 저는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뉴스킨을 통해서. 제가 이제 뉴스킨을 통해서 생각했던 그 평범들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저는 이게 이제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우리 큰딸과 함께 갔던 하와이 여행과 여기가 일본 하와이 뭐 미국이거든요. 중간에 사진은 그랜드 캐년이에요. 아이들이 그랜드 캐년을 간다라고 하니까 모두 다 나 그곳 아는데 어떻게 알아? 영상으로 봤지. 책으로 봤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딸이 내 친구들도 그랜드 캐년을 다 안돼. 그렇게 하고 미국을 갔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내 친구들이 진짜 그랜드 캐년을 아는 걸까? 나는 내 친구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들이 엄마와 아빠와 함께 이곳을 정말 경험하길 원해.
저는 저의 아이들이 저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충분히 전 세계를 경험시키고 싶어요. 저는 이게 그냥 여행이 아닌 국한되어 있는 여행이 아닌 저는 우리 아이의 우주가 어디까지 존재하는지를 경험시키고 싶은 엄마이거든요. 불을 가진다는 것은 인생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해요. 저는 기꺼이 그것을 누스킨에서 선물 받았습니다. 충분한 아이들에게 많은 것들을 경험시킬 거고요. 그 원하는 인생을 아이들에게 적어도 곤란하지 않은 수준에서 경험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양가 부모님이 저희에게 굉장히 너무 큰 사랑을 주셨거든요. 사장님들도 다 모두 다 이렇게 좋은 존재만으로 태어나게 해준 것만으로도 존경하는 부모님이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인생에 적어도 곤란한 상황은 닥치지 않게 해주고 싶어요. 저희 아빠가 저에게 진짜 많은 돈을 투자해 주셨는데요. 피아노를 하면서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저희 아빠한테선 최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돈을 작게 버셨던 분은 아닌데 나는 70에 끝나는 인생인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부를 사실 썼다라는 거죠. 그 말은 얘기하시지 않는데 한 번도 70이 넘은 인생을 생각해 보지 않았어. 그래서 친구들보다 10배 이상의 교육비를 저한테 지출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결혼한 저에게 엄청난 후원을 해주셨어요. 가지고 있는 전부를 끊임없이 주세요. 그러면서 얼마 전 70이 넘으셨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오래 지속될지 몰랐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가슴이 너무 먹먹한데 저는 그 상황들을 곤란하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빠의 마지막 저희 아빠 차를 운전하는 게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저희 아빠의 이제 차가 바꿀 때가 됐는데 마지막 차는 벤츠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게 그냥 평범한 딸이에요. 저희 아빠한테 받았던 그 사랑을 저희 아빠의 마지막 차는 벤츠여야만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고 버킷리스트였고 얼마 전 작년에 올 초에 저는 저희 아빠에게 벤츠를 선물했습니다. 아빠는 벤츠가 아니어도 되지만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만 저는 평범한 딸이니까요. 아빠의 인생에 있어서 어쩌면 자가로 운전하는 마지막 차일 수 있으니까요. 70이 훌쩍 넘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는 벤츠를 타야만 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키를 선물해줬고 지금 진짜 매일매일 꿈속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해요. 나가서 어깨가 이만큼 펴져가지고 끝났어 이래 얘기를 해요. 밖에서 요즘에 파크볼에 빠지셔갖고 매일 파크볼을 치러 다니시는데 어깨가 이만큼 너무 저는 감사한 것 같아요. 행복을 돈으로 살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곤란한 상황에서 당신은 구해줄 수는 있다. 저는 저희 엄마가 양가 부모님이 곤란하면은 저는 행복을 느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구해줄 수 있기 때문에 누수기 너무 감사해요. 저는 돈보다 가치 있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벌기로 했습니다. 돈을 더 벌어서 돈이 소중한 가치들에 우선하지 않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족이 돈 때문에 다른 소중한 가치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싶어서 저는 지금 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꺼이 바꿔냈고 제 사랑하는 사람들 저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분들도 똑같거든요. 저는 그것을 위해 지금도 돕고 있고 저는 계속해서 도울 거예요. 그분들의 인생 또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지키게 해주고 싶거든요. 마음껏 꿈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무엇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계짓지 않았으면 좋겠고 결국은 그 무엇으로도 구속받지 않는 자유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유한다라는 것은 인생을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모습으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는 자유, 아이가 성장하는 걸 아빠가 함께 지켜볼 수 있는 자유, 재정의 압박으로부터 받지 않는 자유, 하기 싫은 고된 일로부터의 자유, 무엇보다 원하는 인생을 살아갈 자유, 그것들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뉴스킨에서 그것들을 선물해 드릴 수 있거든요.
가진 부가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가진 부로 인해 할 일이 많아서 그래서 행복한 거거든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우리가 선택한 도구는 반드시 시간과 돈을 동시에 벌어들여야만 해요. 단 한 번밖에 없는, 딱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사장님들 여기에 초대되신 모든 분들의 당신이 주인공이 되는 그 삶을 살길 바랍니다. 제가 너무 짧은 시간이었지만 막 급하게 달려왔는데 이 시간 동안 이 멋진 뉴스키를 소개해 주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꼭 한 번 더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